알기가 힘들단 말이죠? 알기 힘들죠. 앵무새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데이 타투의 CC 덕후입니다. 오늘은 저희 둘이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첫 타투를 실패하지 않는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왜 사람들은 타투를 후회하고 잘못된 문신을 받고 타투를 막 지우거나 막 극단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실제로 커버업도 하고. 많죠. 네. 그리고 그런 일이 왜 생길까를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해봤어요. 저희는 이제 다 타투이스트들이니까. 타투를 알아볼 때는 사실 조금 막막해요. 타투라는 게 그 미용실을 찾거나 물건을 찾는 거랑 좀 다르게 뭔가 좀 진짜 잘하는 사람은 찾기가 쉬운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위생이죠. 왜냐면 타투는 바늘로 상처를 내서 잉크를 주입해서 남기는 거기 때문에 정말 위생이랑 관련이 많고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처음 타투를 접할 때는 위생이 좋은지 아닌지 알기가 힘들단 말이죠? 알기 힘들죠. 앵무새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위생적인 샵을 고를 수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죠. 뭐죠? 일단 작업받기 전에 방문 상담을 먼저 해보는 건데 그 샵의 작업자들이 이제 위생 세팅이나 일회용품을 잘 쓰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도 체크할 수 있고 뭐 분위기라든지 샵의 분위기라든지 근데 그 방문 상담이라는 게 뭐 필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내가 타투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 내가 정말 마음으로 정해놓은 정말 검증된 작업자가 없다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는 방문 상담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내가 직접 그 타투샵에 가보면 분위기가 어떤지, 청결한지, 작업할 때 스탠드나 뭐 머신이랑 이런 서플라이를 연결하는 선에 커버를 일회용으로 잘 사용했는지 이런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바늘을 다 일회용품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걸 재사용하는 데는 사실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첫 번째가 위생이에요. 방금도 말했듯이 내가 하나도 모른다면은 방문해서 눈으로 확인할 것. 그러면 두 번째로는 뭐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샵으로 가면은 체계가 잡혀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 올데이 타투인데 이게 뭐 꼭 우리 작업실에 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샵은 좀 체계가 좀 잘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많은 좀 대형 샵 그리고 문화생을 키우는 그런 샵일수록 내가 한 작업자를 처음부터 가르치는 샵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들 책임감이 있어요. 내가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고 제대로 된 거를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정말 모종의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이 위생이 더러울 확률이 거의 없어요. 저희도 문화생 때부터 배울 때 정말 1부터 10까지 다 배웠지만 항상 첫 번째는 깨끗하게 위생, 항상 쇠바늘 그리고 항상 그 멸균기로 다 소독하고 랩으로 다 감싸고 피부가 닿는 곳은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손 있죠? 닿는 곳은 전부 다 네, 그렇게 다 잘 배우기 때문에 좀 규모가 있고 체계가 잘 잡힌 샵에 아티스트를 찾아가는 것도 실패하지 않는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세 번째로는 네이버에 예를 들면 나이 타투 검색한 다음에 우와 이거 진짜 예쁘다 해서 그걸 그대로 핸드폰에 저장을 해가지고 그냥 내 집이랑 가까운 뭐 지역명 타투 검색해서 거기를 가서 이거랑 똑같이 해주세요 하면 이거는 거의 실패합니다. 이거를 실패 안 한다 하더라도 그건 좋은 타투가 아니에요. 왜냐면 남이 그대로 해놓은 거를 카피해서 내 몸에 새긴 거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 제대로 나오든 안 나오든 좋은 작업을 받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뭐 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한 작업을 또 내 손님의 몸에 그대로 옮겨주는 작업자는 정말 좋은 아티스트일 확률이 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작업을 한 작업자가 누군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장르가 어떤 건지 내가 뭘 마음에 들어있는지를 알고
이 분야를 잘하는 작업자를 찾아가는 게 전 좋다 생각해요. 주제를 먼저 정하고 작업 사진을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주제로 자신의 이제 취향인 스타일을 가진 작업자를 찾아가서 그 작업자의 스타일대로 그 주제를 받는 게 가장 좋죠. 그죠? 네 번째는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홍보하거나 이벤트를 하는 작업자한테는 안 가는 게 좋겠어요. 왜냐면 사실은 이게 또 애매해요. 왜냐면 가격이 낮다고 안 좋은 작업자는 아니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아직 이제 경험이 많이 없는, 포트폴리오가 많이 없는 상태일 때는 작업을 막 하고 싶어요. 많이 하고 싶어요. 내 작업을 좀 쌓고 싶어요. 그럴 때는 가격을 좀 상대적으로 낮춰서 손님들한테 이제 좀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연습이랑은 달라요. 그냥 내가 좋은 가격에 이렇게 손님을 많이 받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거지. 제가 말한 거는 그냥 가격만 계속 낮춰서 퀄리티도 신경 안 쓰고 장르도 신경 안 쓰고 아무한테나 막 해주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할 때는 좋은 결과를 얻을 확률이 좀 떨어지죠. 적겠죠? 다섯 번째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이건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주변 지인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막 내 친한 친구를 의심하라 이런 게 아니라 이해하기 쉽게 상황극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상황극으로 갑시다. 예를 들면은 우리 둘이 대학 동기예요. 야, 도쿠. 어? 야, 나 아는 형이 이번 타투 시작했는데 그래? 하나 할래? 공짜로 해준다, 공짜로. 공짜? 그래. 귀엽게? 완전 개 잘해. 진짜? 뭐 할래? 아무거나 해. 그럼 아무거나 할래? 이러면 망합니다. 거의 100%. 이게 왜냐면 사실 이거를 막 연습하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스스로 해보면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막 한 6, 7개? 오빠는? 저도 한 대여섯 개 그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몸에 연습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의 몸에 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서로의 몸에도 하고. 서로의 몸에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심하시는 게 좋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받는 게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는 진짜 중요한 건데 미성년자를 작업해주는 사람한테는 절대 받지 마세요. 미성년자한테 작업해주는 사람은 제대로 된 아티스트일 수가 없어요. 아티스트란 말을 하면 안 되죠. 그거는 타투이스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미성년자인 분들도 막 해준다는 곳에 가서 문신 받지 마세요. 진짜 100%의 확률로 후회합니다. 그죠? 성인도 내 취향의 문신 찾기가 힘들어요. 성인이 돼서 한 문신도 후회하기도 하고 이때는 이게 막 되게 좋았는데 지금은 조금 너무 섣부르게 한 것 같다 이런 생각 하시는 어른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어른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그런데 미성년자일 때 내 몸에 아무 그림을 새기면은 누가 그걸 책임지겠어요. 정말 후회로 남고 좋다고 새긴 그림이 아니라 상처로 남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받지 마시고 그리고 그거를 양심 없이 어른의 책임감 없이 해주는 사람들한테도 문신을 받지 마세요. 일곱 번째! 이것도 타투를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어떤 거냐면 불필요한 노출을 많이 하게 하는 타투이스트예요. 만약에 이런 곳에 레터링을 한다 하는데 여성분 같은 경우에 여기 하는데 뭐 상의를 전부 뭐 상의를 다 탈의해야 된다, 뭐 속옷만 입고 뭐 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뭐 많이 하게 하면은 그건 좋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노출이 필요한 작업도 있어요. 뭐 진짜로 뭐 가슴 한가운데 아니면 이거 앞판 작업? 좀 애매한 요 옆구리 작업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 물론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작은 글씨를 한다거나 뭐 약간 허리 쪽에 작은 뭐 그림을 한다 이런다 했을 때 과도한 노출을 할 필요는 절대 없고요. 팔 위쪽이라면 뭐 나시, 짧은 반팔 아니면 뭐 다리에 한다면 반바지 이런 식으로 옷을 가져가시면 좋고요. 좀 조심스러운 걸 수도 있어요. 사진을 찍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물론 내 작업을 조금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진을 좀 전체적으로 담기 위해서 찍는 거는 이해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뭐 여성의 가슴, 뭐 딱 사람들 눈길을 더 끌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작업자들 전 좀 많이 봤어요. 저는 그런 곳에서도 문신을 좀 안 받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진의 이제 포커스가 문신이 아니라 맞아. 그런 몸이 되면은 좋은 작업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맞아. 뭐 컨셉이나 이런 거는 문신을 이제 받쳐주는 어디까지나 받쳐주는 거기 때문에 구분을 좀 잘 하셔야. 8번째. 이것도 뭐 사진에 대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과한 사진 보정에 대한 얘기예요. 예를 들면 사진 보정도 그냥 내가 하는 작업 스타일에 맞춰서 조금 분위기를 맞추는 정도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것도 내 작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작업을 한 거랑 너무 다르게 진짜 사람 피부를 막 마네킹처럼 모공 하나 없이 흉터 하나 없이 보정해서 많이 그것만 업데이트돼 있는 계정은 전 솔직히 믿음이 별로 안 가요. 뭐 맨날 좀 살짝 예쁜 분위기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도 가끔은 좀 디테일 사진이나 발색 사진을 조금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계정. 왜냐면 작업이 잘 되면 이제 디테일 사진, 이제 확대된 사진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보여주고 싶어요. 물론 남들이 잘 안 알아줄 수 있겠지만 나 이렇게 조금 잘 할 수 있어요 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막 뭔가를 좀 너무 뿌옇게 막 저 멀리서 문신 요만한데 저기 멀리서 시력 검사하는 것처럼 0.2 시력이 눈 감고 보는 것처럼 그 C인가요? 3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정도로 문신을 이렇게 보정하면 그건 좀 말 그대로 과하게 하면 과한 보정. 근데 모든 게 내가 사전에 조금 문신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많이 찾아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냥 한눈에 나 이거 할래 하고 턱 받으면 이게 어떻게 마음에 들 수 있겠어요. 마음에 드는 옷을 사는 것도 애정을 갖고 많이 봐야 좋은 옷을 찾을 수 있는데 하물며 내 몸에 받는 문신은 더더욱 신경을 써야겠죠? 9번!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9번은 이거는 타투이스트의 개인적인 역량일 수도 있는데요. 연락이랑 좀 손님에게 해준 타투에 대한 사후 관리, 그러니까 책임감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연락 같은 경우에는 바쁜 작업자면, 일이 정말 많은 작업자면 좀 늦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늦는다. 예를 들면은 예약금 송금했습니다 했는데 이틀 안 봐. 그리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뭐 3일까지 작업 도안을 주기로 했는데 작업 전날 새벽까지 답장을 안 한다던가 이러신 분들도 전 있다고 들었어요. 바쁜 걸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도 손님이랑 약속한 거고 돈을 받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일을 미뤄서 할 정도면 손님을 줄여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에 대한 그려주는 그림이랑 작업이나 연락이 이렇게 문제가 될 정도로 안 되면 작업을 줄이고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작업 직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그 문제를 회피한다든지 연락을 했는데 맞아요. 작업자는 2번 방문 안 하시는 게. 그쵸. 이거는 정말 이것도 맞아요. 왜냐면 이 몸에 새겼을 때는 잘 되면 좋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저희 샵에서는 작업하기 전에 다 설명을 조금 해드려요. 손님 입장에서는 이게 영원히 가는 거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의 상태 변화에 대해 되게 신경을 쓰고 불안할 수 있어요. 뭐 진물이 나거나 뭐 좀 안 좋아 보이고 많이 아프거나. 근데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타투이스트한테 말했는데 그걸 조금 귀찮아한다던가 연락을 일부러 회피한다던가 아니면은 좀 그거 뭐 내 잘못 아니고 손님 피부가 이러이러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좀 막 매도하는 식으로 내 문제는 없다라고 손을 막 떼려고 하는 그런 작업자한테는 저가 받는 입장이라면 조금 서운할 것 같아요. 저희 계속 저희 샵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샵에서는 좀 한 명 한 명이 내 그림에 대한 애정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좀 배웠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작업자한테 받으면 실패할 확률이 조금 더 줄어들 것 같아요. 마지막 10번? 10번! 10번이래.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받으려는 작업자에 대해서 믿음이 없거나 좀 의심이 되거나 내가 하려는 그림에 대해서 좀 확신이 없으면 안 받는 걸 추천드려요. 아무리 타투이스트가 잘해도 내가 책임을 막 진다고 해도 결국에 얘를 안고 가야 될 건 본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남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타투이스트한테 다 의지하지도 말고 내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이걸 이제 받아야 된다 생각해요. 긴가민가 할 때 친구한테 야 이거 예뻐? 괜찮은데?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예뻐? 저렇게 하는 게 예뻐? 나는 이게 예뻐. 아 그래? 난 이게 예쁜데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면은 후회가 남아요. 왜냐면 나한테 솔직하게 정해야 돼. 내가 정말 문신을 하고 싶은지 확신이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점검하고 나서 이제 친구의 의견을 묻던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고 맞아요. 내 주관이 제일 중요해요. 남이 뭐 예쁘니 많이 너 이거 후회하지 않겠니? 너 이거 할머니 돼서 어쩔 거니? 이러면은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만약에 좀 남의 말을 듣고 많이 좀 휘둘리는 스타일이시거나 좀 상처를 많이 받는 타입이시면은 문신이랑 또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마인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작업이 퀄리티가 높게 나와도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인드가 난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하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맞아요. 작업적으로는 건드릴 수가 없이 잘 나왔지만 본인이 충분히 생각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했거나 생각이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제 불신이 있다거나 뭔가 조금 의구심이 든다거나 그러면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네. 저희는 팟트위스트지만 받지 맙시다. 이렇게 10번까지 다 따져보고 받으시면은 진짜 마음에 드는 타투를 가지실 수 있고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조금 애매하다거나 좀 잘 모르겠어 이러면은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나는 더 확신이 있는데 이 밖에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올데이 유튜브에 댓글로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물어보셔도 답이 약간 느릴지언정 전 다 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